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상가는 수익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이 나오는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기운인데 이 사람의 기운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제 인기라고 합니다. 인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하는 상가, 상가의 환경이 중요하겠죠. 환경. 환경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직이죠. 이것을 기를 신으로 바꾸면 뭐 지신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개시를 하느냐, 개시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천기입니다. 천기. 결국은 역학 구도상으로 보면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때라고 하는 시간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지기는 직이라고 하면 뭐 땅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위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건물까지 포함이 돼요. 원래 건물의 구성 요소도 땅에서 왔기 때문에 건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받는 게 굳이 토지 표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건물에서도 직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층에서도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죠. 꼭 1층에 살아야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위적인 구성 요소와 이런 게 맞아야 되겠죠. 결국은 땅과 건물 이것이 사람과 잘 배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하느냐 때가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업종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 시기에 맞는 업종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주변 환경에 맞는 그때 그 업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도 잘 될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때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역할과 또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죠. 역학에서는요. 그러면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이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논하죠. 그래서 이제 풍수는 어떤 환경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구조를 살피는 거죠. 그 중에 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이니까 풍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죠. 바람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바람과 물이 중요한데 음택이 됐든 양택이 됐든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가인데요. 택을 보는 것과 상가라든지 이런 양택 계열에 속하는 것을 보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가는 서원 정도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물인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상가이다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명당이라고 하는 마당이 확보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죠. 현대적으로는 상가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것을 이제 명당의 각도에서 보면 명당, 즉 마당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마당이 좀 확보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풍수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도로가 재물인데 재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도로를 이제 물로 간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도로도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볍게 도로 자체를 물로 본다면 도로의 연결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통행량이 많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사람의 흐름도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 상가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토지에서도 맹지 같은 경우는 도로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도로도 상가와 연결성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폭의 크기라든지 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고저, 높낮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어느 상가든지 동일한 상가는 없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그 상가 하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환경 구성 요소는 천차만별이다. 또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구조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가에서는 도로를 중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풍수적으로도 이 접근성 측면에서 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접근하기 편리한 구조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도로는 그 상가 쪽으로 이제 몰려오는 구조라든지 또는 그 상가를 감고 돈다든지 이렇게 유정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좋은 입지의 상가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 가볍게 이제 풍수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치수가 되는 이렇게 치수가 되는 도로 십자로인데 십자로 부근의 통행로가 있는 장소가 좋겠죠. 특히 이제 신호등 부근이라든지 사람이 멈춰서 지나갈 수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하고 관련이 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택에서 논의되던 내용들도 양택에서도 충분히 응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같다는 얘기죠. 다른 측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익 창출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도로 구조는 이렇게 감싸는 구조, 상가를 두고 이런 구조가 좋겠죠. 저는 어느 상가를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이런 구조로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었을 때 이 상가가 매우 잘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희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이제 모이는 자리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사가 매우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도로는 유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옥한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옥한로라는 것이 요대수라고도 하는데요. 도로가 감싸고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고요.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호, 그 다음에 시기, 날짜 잡는 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은 홍수배치 좋은 부분 세 가지 정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동방하고 동남방, 서북방 세 군데, 사업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설치해 주면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방은 금속류, 동남방은 풍수륜. 풍수륜이 뭐냐면요. 물이 흐르는 그 물분수 같은 것을 풍수륜이라고 합니다. 류는 이제 바뀐데 그 물레방아처럼 생긴 걸 두거나 물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물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이 풍수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서북방은 도자기라든지 돌로 된 옥, 옥 종류 이런 걸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상 이런 것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재물과 관련이 있는 2020년 경자년 재물방에 대해서 언지를 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하나만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상가. 지금 A 상가가 있는데 이 A 상가는 점포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옆에 상가라든지 이 세 상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A 상가만 주인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나만 언급을 해드리면 모두 앞에 문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두고 있는데 문의 입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쪽 식당의 주방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운터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쪽에 뚫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상가는 문이 이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상가는 지금까지 계속 그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했던 그 인테리어 내부를 보면 그 식당의 내부를 보면 뒷부분에 그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구획을 해서 중간 정도의 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방의 폭이 아주 좁은 구조죠. 그리고 뒤에는 어떤 문이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문을 뚫어놨죠. 이렇게. 카운터는 문 들어가는 쪽에 이쪽에 두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구조죠.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또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직위는 좀 부족해도 직위는 좀 부족해도 지금은 이제 직위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입주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주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의 부족을 인기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천기가 맞아떨어지거나 이렇으면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방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들의 이쪽은 식당인데 주방을 이쪽에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운터를 이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을 뒤쪽으로 뒀는데 가운데 문을 뚫어서 정문하고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주방을 이쪽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이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문을 한쪽으로 조금 내려서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다 이렇게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통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문이 있었죠. 이 세 군데는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을 하나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문을 낸 위치하고 주방이 전혀 맞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주방에 문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게 너무나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이 정문 들어가는 문과 주방 입구 문이 정면에서 뚫려 있었습니다. 이런 건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방의 폭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치도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죠. 아무튼 거의 다 주방의 위치가 비슷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이 맞은편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가도 보면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눠서 이쪽에 문을 만들어 놓고 주방을 쓰는데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문을. 그리고 정문은 이 구석 쪽에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요. 문제는 현기적으로도 뭐 그리 좋지는 않은데 원래는 이쪽에 건물이 없었는데 이쪽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백호 해도가 돼버린 구조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여기는 자양이 임자 병양입니다. 임자 병양. 상승 해양 구조, 상승 해자 구조이기 때문에 기성으로 봐도 뭐 전혀 좋은 구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문의 위치라든지 그 주방이라든지 인테리어 구조상 지기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도 뭐 썩 좋지는 않으나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하고 나머지 상가하고 좀 비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오랫동안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상가는 중요한 게 세 가지를 모두 봐야 한다는 점이죠. 천기, 직위, 인기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직위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느 때 어느 업종으로 사업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경 구조,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